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2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폭망, 어제자로 제가 알려드렸죠. 얼마나 청약이 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 마피도 등장하고 있었어요. 마피, 거기는 입지가 안 좋아서 마피야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 2년 전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당첨만 되면은 수천에서 수억의 프리미엄은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상인 센트럴자이,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변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3억 이하 주택 깡통 전세 주의보. 깡통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경우 저는 한 90% 정도로 보는데,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찾아낸 숫자 계속 보다 보니까 보입니다. 매매 1, 전세 2, 월세 1. 요 비율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대구에 전세가 매매가 한 2,000건 됐다. 그럼 전세도 높은 비율이었어요. 매매 거래량이 한 1,000건으로 떨어진다. 그럼 전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요. 월세도 같이 줄어들어요. 단순히 매매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전세나 월세까지 같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요거 살짝 꺾였어요. 근데 요게 500건이에요. 500건 차이 납니다. 굉장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한 10건씩 정도 더 늘어났어요. 7,797, 7,883. 야, 이 격차가 이제 90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야, 저는 오히려 이 예상치를 넘어설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 11,000건 이상이에요. 11,000건 이상. 이 전체 임대 물량이 적을 때는 얼마나 적었냐면 3,000건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3,000건 밑으로. 이때는 정말 물건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임차인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 보니까 한 3억 이상 전세 매물 대구 시내 엄청나요. 근데 뭐 한 1.5억 이하 이런 매물이 오히려 더 귀하다. 금리가 쌀 때는 이 3억에서 4억짜리 물건들 우스웠어요. 금리 뭐 2%대인데 별로 부담도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3억 이상이 흔하고 싼 전세가 오히려 더 귀한 이런 현상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월달 현재 708건 신고되는데요. 오늘자로 38건 신고되었고, 약간 오차가 약간 있네요. 37건인가봐요. 37건 중에서 신고가가 7건인데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오늘 제가 살짝 잘못 채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월 거래량보다 2월 거래량이 더 많이 신고되고 있죠. 이제 월 말로 가면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708건에서 800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850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거래량은 요 사이에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래량 본 적 있나요? 자, 830으로 오늘 한번 또 작두 타기 위해서 한 830건 찍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830건보다 좀 덜 될 것 같은데 800건 찍을까요? 800건. 오늘 거래일이 한 7, 8일 남았는 것 같은데 800건 해도 되겠어요. 이게 830건 취소하고 1월 거래량 800건 예상해 봅니다. 자, 이 어려운 와중에 보세요. 한 10% 이상씩 한 15%씩 떨어지는데 이게 지역을 불문하고 옵니다. CG 동서타운, 상인자이, 동대구 우방 아이유셀, 요 가격대도 좀 있죠. 한 6억대까지 정도까지 거래되던 아이들. 각 동네마다 그래도 좀 방구 좀 긴다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 와중에 요 신고가 나왔어요. 상인 영남 화성타운. 이 어려운 와중에 요거 살짝 냄새 나나요? 요거 이름 기억해 둘게요. 상인 영남 화성타운. 자, 상인 영남 화성타운의 입지를 보니까 송윤 3 주공 3단지 옆이에요. 여기가 뭐죠? 상인 센트럴자이. 분위기 한창 좋을 때는 이거 7억 8억 분양한다고 해도 저거는 10억짜리 물건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분담금도 있죠. 지금 공사가 자꾸 늦어지나요? 지금 공사가 좀 청약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예측했는데 2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조금씩 딜레이 되는 느낌? 그러면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금융비용 증가로. 거기다가 여기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나요? 초과이익 환수제?
좀 요것도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막 한창 거래될 때는 한 7억, 8억까지 거래되는 거, 7억 이상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이미 한 8억, 9억이 샀을 수도 있다.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요러면은 요 옛날엔 선침해가 많이 통했어요. 요 인근 아파트들 있죠. 아까 좀 전에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상인 영남 화성타운, 그 화성파크 드림 1단지, 2단지 화성파크 드림도 근처에 있고, 요런 아이들 선침해두면은 요 아이가 분양하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옆에 단지들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 근데 화성파크 드림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거래가 끊겨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자전거래 안 하나? 자전거 안 타나? 뭐 이런 은어 비슷한 말을 쓰기도 하던데, 어쨌든 상인 화성파크 드림, 상인 영남 화성타운 요 신고가 빵 찍었어요. 지금 대구 시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심한 곳은 이미 2020년 초반의 가격까지 여기까지 머무르던 곳도 있는데 왜 이런 거래가 터졌을까요? 여기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선이 여기 빨간색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매물대예요. 매물대. 매물 가격이 저 밴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밴드를 무시하고 얘를 질러버렸어요. 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죠. 이 거래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위에 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상하죠. 얘도 한 개, 나홀로 투자,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상인 센트럴 자이가 성공하면 얘도 성공할 거니까. 혹시라도 상인 센트럴 자이 사람들이 말로만 다 이야기합니다. 나 저거 무조건 할 거야 라고.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프리미엄 뭐 3억, 4억까지도 제가 막 본 것 같은데 거의 다 꺼졌잖아요. 지금 한 3억 됐던 것도 프리미엄이 1억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인 센트럴 자이보다 더 매력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여기도 따지고 보면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좀 다르잖아요. 이쪽 동네, 이쪽 월성, 신월성 이쪽 동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신월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옮겨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뭐 나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앞 페이지에서는 상인 영남 화성타운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바로 재건축을 앞둔 거 바로 옆에 화성파크 드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요 평형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찾는 것도 있는데, 니는 왜 올랐는 것만 보여주냐 하시는 분들은 요 다른 각들도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큰 폭의 하락은 없었어요. 저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82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 보입니다. 이거 근데 내가 작년 말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 외로운 섬처럼 나와 있는 나홀로 집에 이렇게 빵 떠버려서.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래가 한 개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6억 7억 거래가 막 터져 나와줘야 되는 정상인데 안 그래요. 공격적으로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요. 101제곱미터 한번 보시죠. 101제곱미터도 공격적으로 빵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이 아파트의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평균적인 가격을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보통 다 위쪽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선취매냐 아니면 뭐 자전거냐 뭐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분위기가 한창 좋은 때는 이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 알겠죠? 네, 분양을 앞둔 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취해두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니 왜 삐딱하게만 보냐?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저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래량 앞부분 말이 좀 많이 길어졌죠? 이게 1억 8천화랑 이안 동대구. 동대구 인기 많은 동네였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제가 이거 제목에 이안 동대구 6억 7,800에서 4억 9,500으로 폭락 이렇게 딱 써두면은 조회수 2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제목 만약에 그렇게 달았으면 2배 이상의 시청자가 봤을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달면 2배 이상 본다. 근데 숫자들이 자꾸 보다가 보면 그런 특이한 점들이 보입니다. 수목원 사안 이다음 어제 신고가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평형에 신고가가 나타났던 것은 그 평형에 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거래가
신고가로 찍혔다. 어제 한 5억 1천만 원, 5억 1,500,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5억 1,500 요거 101제곱미터 신고가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요게 타입이 조금 다른 물건이었는지 6억 3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4억 6,500. 어제 분명히 수목원 서한이담 이 분위기 속에서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6억 3천이 4억 6,500. 굉장한 하락들이잖아요. 대연뜰 한 채. 조금 평수가 넓은 거에 신고가, 그리고 또 큰 폭이 아니라면 나름 이해는 갑니다. 자, 그 다음 가격대 3억 이하, 특히 3억대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3억, 제가 위에 최저 매매 가격, 최고 전세 가격 불러드릴게요. 3억 5,900, 3억 1,000. 이거 한 85% 이상 되죠? 갭이. 3억 5,300, 3억 5,000. 이거 갭 없죠? 3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3억 4,500, 3억 1,000. 이거 90% 가까이 되죠? 3억 2,500, 2억 9,000. 2억 9천, 2억 3천, 요건 별로 안 되고, 이 거래들이 이 깡통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억 6,800, 2억 8천. 2억 6천, 이건 안 나타나 있네요. 2억 5,400, 2억 7천. 2억 5,200, 2억 7천. 이 3억대 이하, 3억 이하 깡통주의보. 혹시라도 이제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지 1년이 안 지났다. 그럼 전세 보증보험 이런 거 아직 가입해 가능해요. 그런 것들 꼭 알아보시고, 다음에 아마 요 정도 가격대에 사시는 분들은 또 분양을 받으셔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아타기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안 드셨다면은 1년 안 지났다 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왜 자꾸 난 매매가 궁금한데 니는 왜 자꾸 전세만 이야기하냐. 여러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 올린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전세만 지금 4개월째 추적하고 있나요? 4개월째 방송하면서 전세를 주로 다룹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아니었어요. 전세가가 올라야지 매매가를 올릴 건데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 영향 받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영향을 더 먼저 받을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금리에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할 것이냐, 다른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떨어진다? 원래 기존에 있던 매매가와 갭이 커진다? 갭으로 투자를 할 사람,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여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1주택,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엄청 한 10%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고 남들보다 10%나 더 비싸게 살 만큼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집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600만 원.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조금씩 건너뛸게요. 6억 이상 거래량도 많이 없고 거래 비중은 4%. 많이 없어요. 분양권 4건 중에 0건이 신고가 분양권 프리미엄이 쭉쭉 빠져서 7억짜리가 6억, 6억 3천짜리가 5억 3천, 5억이 4억 6천,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 전세 거래량 57건 중에서 6건이 신고가, 1024건 현재 신고되고 있어요. 자, 전세 가격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최근에 3억까지 거래되는 것. 3억까지 거래. 요 부분 계속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낮은 가격부터 주로 보여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고가격 순으로 네이버에서 고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야 이거 봐라 전세 물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간다. 지금 봐라 매물이 5억 5천 이 전세 매물이 5억 5천 이렇게 올라와 있다. 분위기 죽여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거래되는 이 실상, 근데 이 실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에 신고되지 않고 거래되었던 전세의 가격은 과연 어떠할지 나중에 그것은 밝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페이지째 넘어왔는데 제가 실수했나요? 제가 지금 상단부터 저는 끌고 오잖아요. 57건 중에서 2페이지째 불러왔는데 2억대 가격. 첫 페이지도 2억대인가요? 야, 첫 페이지도 2억대입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제가 잘못 끌고 왔겠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날렸나봐요. 월배 3정부터 끌어오려고 했는가 봐요. 보통 4억대 이상의 거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싼 거래들만 많이 있을까요?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은 평균이다. 4억 이상 거래량, 이거 진짜 기준을 새로 잡아야 되겠어요. 보통 4억, 5억 거래되는 것이 3억대의 전세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고 있는 바람에 3억 이상만 살아도 좀 산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3%까지 떨어져 있네요. 월세 거래량 42건 신고되었어요. 평균 월세 가격은 요 중간 잡을게요. 1월, 2월 중간 잡으면 55만원. 요거 두 개 잡아보면 한 5,200만원. 5,200만원, 55만원. 요 정도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월세의 모습.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보증금 1억에 뭐 더 싸지고 이런 게도 있어요. 임대 거래량 현재 1,612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